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은퇴, 자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연금으로 은퇴한 부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연금은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국민연금이 되겠습니다. 왜 좋은지는요, 확정된 수익률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가치의 연금을 평생 지급하기 때문에 향후에 물가 상승이 뭐 100%, 1000%가 돼도 관계없고요. 그 다음에 120세, 200살을 살아도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걱정이 없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물론 소득공제를 통해서 연말정산 환급액을 판단한다면 납입하는 돈은 얼마 되지 않겠죠. 거기다가 50%까지 지원받는다면 엄청납니다. 그리고 또한 무료 공짜 장애보장을 최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보험 상품을 가입해서 장애보장 받는 것에 비교한다면 진짜 보험료로 매달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값어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나중에 평생 그 국민연금을 받다가 돌아가시게 된다면 유정연금도 세금 없이 상속되면서 배우자가 끝까지 또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좋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최고의 연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보다 조금 더 좋은 연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적연금 중에 공무원연금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보다 좀 더 좋은 것은 또 군인연금이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그 다음에 별정우체국연금은 대단히 좋습니다. 국민연금보다 이만큼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 동영상을 보시면요, 국민연금보다 공무원연금이 열 몇 가지 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엄청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무원연금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연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으로 은퇴할 경우에는요, 최상의 노후생활비 조달이 가능하니까 정말로 노후생활은, 은퇴생활은 라비앙 로즈라고 해서요, 장밋빛 인생을 펼쳐서 윤택한 노후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33년 동안 나입한 경우 공무원연금이 300만 원이라고 한다면 부부의 충분한 그것만 가지고도 적정 노후생활비 조달이 가능하죠. 그리고 혹시라도 부부가 공무원이다 이거죠. 부부가 공무원 연금으로 노후 생활을 하게 된다면 300만 원씩 두 명 합친다면 600만 원 아닙니까? 이 그야말로 금상첨화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퇴 생활비 로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현재 가치로 500만 원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500만 원보다 더 많잖아요. 600만 원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주의점을 안내해 드릴게요. 연금보험으로는 현재 가치의 500만 원 죽었다 깨나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100만 원도 만들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500만 원 만들려면요. 장수하면서 물가상승률까지 고려하고요. 지금 20세, 30세가 65세 때부터 연금을 받는다고 했을 때 500만 원의 현재 가치를 65세 때부터 100세까지 받는다면 정말로 매월 내야 되는 그 연금보험료는 1000만 원, 2000만 원 갖고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30년 동안 내도 안 되겠죠. 왜냐하면 물가가 좀 더 오른다면 정말로 1억, 2억을 내도 불가능한 것이 바로 연금보험으로 노후생활비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은요, 그럴 걱정이 없죠. 무조건 500만 원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은 돈으로요. 50% 지원받고요. 각종 세제 혜택이 있고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노후생활비 조달, 은퇴 준비는 연금보험으로 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공적연금 등으로 하고서 그 일반 직장인들이라면 퇴직연금이나 자영업자라면 노란우산공제로 보너스로 조금 더 보충해주고 나머지는 지속적으로 아주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은퇴 자산을 좀 더 가져가는 것이 가장 좋은 은퇴 설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 공무원연금 300만 원 혹은 600만 원 받고 편안하게 살 줄 알았더니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바로 공무원연금 2천만 원 초과시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 박탈로 평생 건강보험료를 내야 된다는 문제점에 봉착한 것이죠. 건강보험 기금이요, 2028년도에 고갈이 됩니다. 문재인 케어 이후에 의료 쇼핑이 과다하게 진행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매년 수조 원씩 3조, 4조, 5조씩 흑자를 기록했는데 적자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그동안 벌어놓던 28조 원의 건강보험 기금이 2028년도에 완벽하게 고갈되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옥죄기 시작한 것이죠. 건강보험 기금 고갈되기 전에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올린다든가 아니면은요, 피부양자에 대해서 자격을 강화시켜서 박탈시키죠. 지금까지 약 5년 동안에 280만 명이 박탈당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박탈당하겠죠.
그중에 대표적으로 70~80%는요, 공무원연금을 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공무원연금 받는 사람들은요, 기초연금도 받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게 되고 그 평생 세금이나 그 준세금에 그 시달려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건강보험료 부담액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 대상 공무원 연금액이요, 연간 3천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3,600만 원, 매월 300만 원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600만 원 뺀 3천만 원만 과세 대상이라고 한다면 바로 매월 250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렇다면 건강보험료율 7.09% 하면 17만 7,250원을 매달 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내는 것이 아니라 재산에 대해서 또다시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됩니다. 재산이라고 한다는 것은요, 뭐 각종 뭐 그 부동산 자산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재산 등급이 만약에 1191점이라고 했을 때 재산 가치가 12억 7천에서 14억 2천만 원, 뭐 아파트 정도 가지고 좀 더 가졌다고 본 것이죠. 이랬을 때는요, 1191점 곱하기 지역가입자의 점수당 건강보험료율은요, 208.4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매월 24만 8,204원이라고 하는 돈을 추가로 더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월 300만 원 받고 있던 그 공무원연금 받고 있던 사람은 매월 42만 5,454원이라고 하는 건강보험료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겠죠. 하지만 여기에 또 장기 요양 보험료를 또 내야만 합니다.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건강보험료율 7.09%분의 장기 보험료율 0.9182%를 곱해주니까 약 12%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2만 5,454원 곱하기 계산을 해보면 5만 5,102원이라고 하는 또 장기요양보험료까지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월 48만 원 이상을 내야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낸다면 300만 원 받으면서 48만 원 내고요, 매년 576만 원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 내는 게 아니죠. 종합소득세, 소득세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노후생활비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0만 원 받는데요, 48만 원 건강보험료 내고 소득세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14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랬을 때는 그 2만 원을 공제하니까 300만 원 받았지만 사실은 238만 원밖에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공무원연금으로 노후생활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62만 원 매달 내야 되니까 노후생활비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엄청나게 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부가 연금을 수령한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부가 만약에 받게 된다면요, 당연히 또한 건강보험료를 각자 또 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앞으로 그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공무원연금 관련돼서는요, 공무원연금이 물가 상승에 체증해서 지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지속적으로 건강보험료율이 그대로라 할지라도 올라갑니다. 근데 건강보험료율까지 또한 올라간다면 딱따블이 돼서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앞으로 쏟아지는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수령자들이요, 2002년도 이후에 그 재직했던 사람이라면 전부 다 그 자기가 받는 퇴직연금 전체가 다 과세 대상이 되니까 앞으로 이런 폭탄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부부가 만약에 300만 원씩 받고 있는데 이랬을 때는요, 과연 어느 정도의 또 건강보험료하고 소득세를 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는요, 건강보험료가 마찬가지로 17만 7,250원입니다. 하지만 재산은 남편한테만 있다고 가정한다면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17만 7,250원을 내야 되는데요, 장기요양보험료도 22,956원을 내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배우자는 20만 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매달 내야 되고요, 매년 240만 원 이상을 내야 되겠죠. 따라서 노후생활비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은 그 236만 원 받습니다. 건강보험료 내고 그 다음에 소득세 내고요. 아내는 그 264만 원을 받습니다. 건강보험료 내고 소득세 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노후생활비는 600만 원을 기대했는데 5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거 갖고 생활은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다시 매년
그 공무원연금이 증가함에 따라서 건강보험료 부담은 계속 올라갈 것이고, 요율이 또 올라간다면 또 엄청나지 않을 수 없고요. 소득세 또한 각종 부담을 해야 되니까 라비앙 로즈를 꿈꾸기에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열심히 또 공무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자 배당 소득이 있는 경우도 있겠죠. 열심히 돈을 모아서. 그 다음에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랬을 때는 정말로 건강보험료는 폭탄으로 가중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도 폭탄으로 가중되겠죠. 결국 매월 공무원연금 받아서 좋아했는데 그 연금하고 버는 돈이 있다 하더라도 세금과 건보료 등을 감안하게 된다면 은퇴 후에 부담해야 되는 세금과 건보료는 그야말로 폭탄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은퇴 이후에도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던 부부라든가 혼자 그 외벌이 부부인 경우에 은퇴 이후에도 약간의 근로소득을 발생시킨다면 재산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절대로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금소득은 이럴 경우에 2천만 원 초과분인 1천만 원에 대해서 50%인 500만 원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 부담이 발생되니까 부담이 별로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지역가입자라면은 재산에 대해서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500만 원이 아니라 3천만 원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니까 정말로 폭탄을 피할 수 없는데요. 그렇다면 약간의 근로소득을 발생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솔루션이 아닐까요?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GS 상속세 절세자습서 이북이 몇천 원에 판매 중이니까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서 몇천 원 투자하셔가지고 수십억, 수백억 그 이상의 절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그 은퇴 이후에 공무원 부부가 근로소득을 약간만 발생시키죠. 100만 원 내외로요. 그런 다음에 이자 배당 소득하고 임대 소득마저도 법인의 가세금으로 넣거나 양도해서 운영하게 된다면요. 그 종합소득세를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법인세만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법인세는 2억 원 이하일 때 9.9%인데 중요한 것은 수익이 2억 원이 나도 비용 처리 다 하고 난다면요. 생활비 다 쓰고 남는 돈 5천만 원에 대해서 9.9%만 낼 수도 있으니까 쓰는 돈의 비용 처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또 강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부담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재산에 대해서 내는 것도 아니고 보수의 소득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내는 것이 아니니까 딸랑 근로소득 100만 원, 150만 원에 대해서만 내니까 부담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거의 온전하게 공무원연금을 부부가 받을 수 있으면서요. 그러니까 한 6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하고 건강보험료 부담은 최소화시킬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솔루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을 실행하는 것이죠. 손자녀, 자녀 법인을 설립한 이후에 대표이사로 부모님이 재직하면서요. 사업장과 입자 자격을 유지하니까 건보료 피할 수 있고 가수금을 통해서 자산을 운영하니까 재산권에 대해서 평생 행사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요.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약간의 근로소득만 발생시킨다면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되니까 어떻습니까? 연금소득에 대해서 2천만 원 초과분인 50%, 초과분의 50%만 건보료 부담이 되니까 3천만 원이다. 그러면 1천만 원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50% 500만 원이니까 정말로 건강보험료 부담은 껌값이 아닐 수가 없고요. 이자 배당 소득 등을요. 그 다음에 뭐 임대소득 등을 가처금으로 넣고 운영하게 된다면 건보료도 피하고 세금도 완벽하게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뭐 자산가인 경우도 있겠죠.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랬을 때 이자 배당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그 개인이 투자한다면은 건강보험료 및 종소세 그리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무소득 배우자가 또 혹시라도 자산가의 그 배우자라고 한다면요. 피부양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이 투자하면 안 되고 법인에 가수금을 넣고서 투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투자하지 말고 개인의 분신, 화신인 아바타,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이고 그것을 통해서 건보료를 완벽하게 해소하고요. 종합소득세 완전히 해서 상속세, 증여세 완벽하게 줄일 수 있고요. 투자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고 손자녀, 자녀의 자산을 증식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니까 이 플랜 하나만 가지고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하나만 가지고서 이 엄청난 혜택이 있는데 과연 여러분 실행하지 않겠습니까? 자산가라면 엄청난 고민이 많겠죠. 이거 단 한 방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100년 동안의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에 걸쳐서
4대, 5대, 6대, 200년, 300년 동안 세금 우산을 펼쳐서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엄청난 세금을 줄일 수 있겠죠. 미래 가치로 수백억, 수천억 그 이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콘스탄틴 금의 NGP 플랜을 반드시 실행시킬 필요가 있는데 무료 컨설팅 해드립니다. 한 달간 010-5473-9317 콘스탄틴님한테 전화 주신다면 현명한 할아버지, 아버지, 할머니, 어머니가 되실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대부분 다 만족해서 실행하게 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전폭적인 집중 지원 관리를 해드립니다. 자, 그러니까요. 항상 그 현재 그 처해 있는 그 세금 리스크라든가 자산 관리 리스크를 반드시 해지하지 않는다면요. 돈을 버나만 하고요. 연금을 많이 받으나 마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러한 솔루션을 통해서 여러분 확실한 걱정거리를 평생 없애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